안녕하세요. 저는 하남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이은석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내 인생 터닝 포인트. 이게 내 인생이라고 하니까 나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게 생각해 보니 참 여러 가지 파란만장과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은 바로 시간 여행이 아닌가. 근데 그 시간 여행 중에서도 터닝 포인트, 나의 전환점. 인생은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어렸을 때도 생로병사, 태어난다는 거, 그리고 늙는다는 거, 병든다는 거, 그리고 나서 죽는다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은 살 때 죽기 위해서 사니, 살기 위해서 사느냐, 뭐 때문에 사느냐 때문에 논쟁했던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그냥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너무 초등학교 때 친하고 막 그랬는데도, 사람이라는 게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살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모든 일에 있어서는 바로 에너지 정화,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내가 선택하는 인생을 살지 않나.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라는 사람, 처음에 태어났을 때의 나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랬을 거 아닌가. 이게 38주라는 이런 기나긴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난세포로부터 중추신경이 쭉 돼서 나의 온 육신이 이루어지고 38주라는 시간을 거쳐서 나의 첫 시작이 돼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자 하는 그 순간,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제 되어서 진짜로 이제 세상을 나오려고 하는 이 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사람의 모습, 아주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내 인생의 시계, 나는 지금 몇 시인가?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태어나갖고 이제 늙어가는 모습이죠. 늙어가는 모습. 이것도 우리가 사계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봄. 내가 태어난다는 거, 마치 봄에 엊그저께도 유치원 학생들 2살, 4살짜리 씨를 심고 오는데, 씨를 딱 심으니까 뿌리가 내리고, 조금 있으니까 싹이 나다 보니까 잎이 생기고, 잎이 있다 보니까 좀 지나니까 꽃이 피고, 다음에 열매가 맺는 거. 그래서 한 생이가 마치는 것처럼 나의 인생도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가까이 다가오는구나. 내 인생의 시계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시계 24시간을 따져보니까 25세까지가 이 봄의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25세까지가 내가 배우는 일을 했구나. 나의 정체성. 당신은 누구요? 나는 학생입니다. 배우는 일입니다. 배운다는 거. 그 당시에 생각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10% 가르쳐주면 90% 내가 소화시키는 거. 우리 때는 중학교 다닐 때 한 반에 75명씩 했어요. 졸업할 때 72명씩.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 인천 세관장 하는 친구, 통일부 차관도 하는 친구, 의사 하는 친구 다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말했다 하면 한마디만 하면 그거 가지고 내가 소화시켜야 하는 학생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에 10%딱 방향만 주고 딱 한 가지만 주면 저녁 내 밤새서 하고, 중학교
1학년 때도 뭐 아무것도 아닌 그 인수분해 같은 건데, 제가 좀 키가 적어서 8번이가 됐더니 풀었더니, 그 지금은 돌아가신 조병구 선생님이, 야, 은석이는 별것도 아닌 거 풀었는데, 야, 너는 이쁘게 생긴 놈이, 김지미 같이 이쁘게 생겼는데, 어떻게 수학을 그걸 잘하니? 그 말 한마디에 난 뿅 가가지고, 그 수학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수학은 거의 만점 받다시피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건, 배운다는 건 칭찬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도 하는, 인생에. 그리고 나서 이제 25세 딱 되니까 저거 됐죠. 그래서 이제 봄은 어떻게 지냈는가. 이렇게 딱 보니까 내 인생에 전하는 봄. 학창시절. 나는 학생이다. 너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학업, 직업이 뭡니까? 배우는 일. 돈도 아니에요.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한 가지 가르쳐 주면 내가 그걸 소화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딱 되니까 여름이 됐네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여름이 되기까지 학생 때 사실은 어찌어찌 공부하다 보니까 치과대학도 들어갔다가 집 형편이 없으니까 다시 전과해서 나는 오직 대학 가는 이유는 직장을 잡기 위하고 직업을 갖기 위한 거였거든. 이게 교사가 되자 해가지고 교육자가 됐습니다. 교사가 되다 보니까 또 학생과는 정반대네. 애들을 가르치려니까 똑같은 걸 가르쳐도 내가 90%는 최소한 소화를 해야 아이들한테 뭐 말을 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더라. 뭐 영어 선생님이라도 영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작은 부분을 내가 얼마큼 소화했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소화하고 또 애들이 질문할 때 대답해주는. 그래서 거의 그때는 예습이 아니라 내가 다 가르쳐서 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네. 하남고등학교 있을 때 그 친구 지금 또 세상을 떠났지만 서울공대까지 들어가고 그 친구를 딱 와서 딱 시키면 내가 오늘 일부 한 다음 다 외워갖고 와버려. 영어 선생님보다 더 많이 해요. 그러더니 서울공대 가고 내가 광주 하남에서 최고 점수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있구나. 과연 선생님이 되려면 그 친구 그 다음에 나와서는 전장학과 나와서 학원 선생님 오면서 아주 유명한 선생님 오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내 인생의 가을 퇴직 이후 나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1914년 8월 30일 딱 하니까 선생님 할 때 방학이 있고 노는 시간도 많잖아. 그런데도 퇴직한 것과 퇴직 안 한 것과는 하늘과 땅 사이인 거예요. 변화가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퇴직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2달 동안 신장 도서관 가서 책을 봐도 내가 이게 책 보면 뭐하나 누구고 말할 것도 없고 나 혼자만 있으니까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것 같아. 근데 상록봉사단 공무원연구단에서 나보다 한 2년 먼저 퇴직한 선생님이 같이 한번 활동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갔었죠. 갔더니 자원봉사 기초교육도 한다 해가지고 한번 딱 오자마자 바로 서라벌 중학교 전체 애들한테 강의도 오고 막 했죠. 이게 너무 그때부터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용산 치매지원센터 가서도 애들을 그분들은 다 목사님도 있고 교장 선생님 온 사람도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도 치매에 걸려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치매 이거 한 3, 4개월, 4개월 했는데 저를 불렀던 사람이 자원봉사하면 배려하고 이렇게 좀 해줘야 하는데 겸손해지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더라고. 그리고 또 교통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남시로 왔죠. 2015년 2월 달에 보니까 자원봉사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킨대. 그래서 2달 동안 열심히 받았더니 한 30명, 서울대 나온 친구도 있고 그렇게 알고 보니까 내가 안양 성문여중에서 가르치는 애들더라고. 근데 지금 60 한 두세 되죠. 그런 애들도 있고 같이 하면서 했는데 다 떠나고 나 혼자만 남아있지 지금. 이게 자원봉사, 볼런티어. 나는 자원봉사자다라는 의미로 재밌게 살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 10년이 아니라 5년 전에 이렇게 딱 돼서 내 인생의 겨울 남은 생이라고 하는 나는 에너지 프로슈머다. 이 말이 2021년 12월 5일 한 2번인가 받고
환경센터가 2021년 7월 달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또 이제 70이 되니까 정년퇴임을 하고, 아니, 뭐 정년퇴임이 한 1년 먼저 이제 장로에서도 은퇴하고 막 해서 딱 돼 보니까 이거 하라 해가지고 환경센터 갔는데 김희섭 전 이사장님이 안산해가지고 딱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남은 청정 도시라고 하는데 전기도 않고 안산은 그냥 모든 체육관이고 시청이고 뭐 다 햇빛 발전소 해가지고 발전소가 뭐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아, 근데 야,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냐? 그래서 김희섭 전 이사장님한테 집행위원장으로 막 해서 우리도 이거 해야 하지 않냐 막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무조건 100% 밀어줄 테니까 하자 해가지고 한 것이 13명의 발기인으로 이제 그 바로 5일 지나고 13일 날 발기인을 모아가지고 1월 22일을 딱 만들어서 바로 또 2, 3개월 내로 김상호 또 시장님이라 바로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볼 때 저는 언제 출생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참 한국전쟁이 불붙은 1952년도, 뭐, 이제 막 전쟁이 있어. 그 당시, 저기에는 다 전쟁 중 고아가 1,000만 명이 넘는다는 신문에 나오고, 그때 2,500만 밖에 안 돼요. 그 중에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고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우리 집이 형제가 7남 3녀예요. 제가 셋째고, 내 밑으로 7명. 그런데 완전 집에서도 경쟁이 많죠. 그러니까. 근데도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가 겪는 시절을 겪으면서 적응했던 나의 그 역사적인 환경.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어진 상황들이 아주 파란만장했던 거죠. 근데 항상 겸손하게 살려고 했어요. 우리 집에서도 형제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제일 이뻐했어요. 큰형님도 노, 둘째 형님도 노. 또 누나가 원래는 둘째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태어날 때 47년생 누나가 있었는데 내가 태어날 5살 때 이순자 누나인데 누나가 죽고 이제 내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뭐라고 하는데 내 동생도 싫어하고 근데 나는 항상 겸손하게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오니까 어디 술을 먹으러 가나 어디 가는지 어디 가든지 나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살아가고 내가 겸손하려고 항상 했어요. 항상 난 낮아지고 정직하게 살려고 많이 했어요. 그 힘들 때 닥치는 모든 역경을 참는다. 백인불성이라 참는 자가 이긴다. 승리한다. 이 모든 일이 보면 나한테 상당히 부정적이고 인간관계에서도 상당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화를 내고 싶어도 안 내고 사실 동생한테도 막내 동생한테도 딱 한 번 어머니한테 대들고 막 그래서 조금 뭐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내 절대 애들한테도 화 안 내고 조심스럽게 상대를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자 나의 최선을 하려고 노력해죠. 첫째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 그리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 언제나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한테 주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노력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 기쁨으로 해야겠습니다. 이 자원봉사도 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 된다 이 말이죠. 누군가 만나면 너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10살 정도 되는 그 시절. 어서 오세요. 내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2학기 때 학군제라고 그래서 동초등학교에서 남초등학교 막 신설로 갔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표가 쓴 거야. 그때 공립중학교가 엄청나게 경쟁이 세고 막 그랬거든요. 공립중학교 들어간다. 또 우리 사촌 외삼촌이 또 경기고등학교 수학 선생이라 너는 꼭 서울 오라는 거야. 시골에서 서울 경기 고등학교 간다는 건 하늘에서 별 따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내 목표가 생겼어요. 사춘기 때. 내 가치관과 내가 딱 쓰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누가 뭐래도 집에서 우리는 화물치고 뭐 장군 뭐 한 50명, 60명씩 막 바글바글 하지. 우리 형제도 많고 형도 맨날 깡패 노릇하고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나는 공부해야 한다. 나는 저거 해야 한다. 목표가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학했더니 이제 서울로 왔는데 전기를 떨어지고 후기로 숙문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한 12등으로 딱 들어가니까 딱 들어가서 보니까 집에서 돈을 하나도 안 보내주지. 책은 봐야겠지. 딱 보니까 도서부를 뽑는데, 야, 잘 됐다. 도서부원에 들어가가지고 봉사활동 하면서 책을 한 150권 정도 이상 읽으면서, 이때 이제 또 그 교장선생님, 서기원 교장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너무 교육자적인 교육자예요. 딱 1학년 오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교장선생님이 직접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명이 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 국어 점수, 점수를 많이 올리자 해가지고 책을 읽고, 이게 대부분 한 100권 정도는 내 흥미 유지로 받고, 네, 50권 정도는 저걸로, 단편 소설 뭐 이런 거 많이, 무협지부터 많이 읽었죠. 그러다가 3년 동안 국어, 2학년 때는 영어, 3학년 때는 수학. 그래서 2학년 때는 매드리 삼일체, 365 구문 외우기, 그거 다 외우고, 또 3학년 때는 수학 정석 4-5번 읽으면서 다 풀고 했더니 그냥 연대의대 받다 떨어지고 경기 치대로 들어갔었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이것도 다 그런 목표가 있었으니까 됐죠.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가고 1학년 때 다니는데 또 집에서 돈 하나도 안 되니까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전과했죠. 전과할 때 내 꿈은, 뭐, 집에서는 너 상대 가거나 뭐, 다른 데 가라면 내 성격을 보니까 나는 그게 안 되고, 가정교사를 하고 이렇게 해도 보니까, 내가 교사가 딱 나한테 적격이다. 내가 가르치는 애가 동북고등학교에서 나보다 한 4-5살 많은 애가 한 30등을 내가 전체 1등까지 올라갈 정도니까 내가 잘 가르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걔 마음을 작용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지는 그렇게 따라서 보고, 못 오는 것만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탁 들어가지고 되는 거 보니까 교사 체질이구나 해가지고 사범대 가서 영어 선생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하다 보니까 이제 정년 이렇게 됐죠. 정년퇴직 37년, 군생활 40년. 이게 딱 지날 때 퇴직 할 때 보니까 눈 깜짝한 시간.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훈장도 주더라고요. 홍조 훈장. 한 3개월 부족해서 홍조 훈장. 이것만 하나 찍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나를 인도했는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맨날 여절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찾아가고 밥도 많이 먹고, 우리 동현 스님 오셨는데 동현 스님 비슷한 스님 보고 어렸을 때 너무너무 친하고 맨날 잘 했었어요. 색즉시공이요, 공적지색이다 하고 나무아비타고 불경도 한 10번 이상 읽어보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중학교 시절에는 친구를 왜 좋아했냐면, 내가 그 친구만큼 잘하자. 나도 경기고등학교도 가고 싶고 1등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가정에서 누구한테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이라도 공부 잘하는 놈, 그 뒷공문이 따라가면서 쟤는 뭐 할까? 만화 가게에서 뭐 한 30분 오고 뭐 그런 것을 다 보면서 나도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친구가 또 나한테 잘 지도해주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선생님 말씀을 잘 따랐어요. 애들이 다 선생님 싫다고 해도 그냥 선생님이 이야기만 하고, 선생님한테 작은 양발이라도 생일 선물도 하고, 선생님 되게 친해졌죠.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파주 율곡정고에 3년, 78년도부터 할 때, 그때 계속 출가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내 밑에 7명이 있고, 어머니도 계신다. 아무도 누가 생활 안 해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차라리 옛날 기독교 신자인 해서 그걸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내가 꼭 닮아야 할 분이 누군가, 신상초 교수님이라고 경희대 다닐 때 말씀하는데, 그분 말이 너무너무 감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 예수 믿으라 뭐 이런 거 아무 말도 없는데, 꼭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
닮아야 할 사람을 꼭 닮아가면 최고다라고. 뭐 근데 딱 보니까 성경 말씀이 있다 보니까 닮아야 할 사람은 구약의 39권이 다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다. 이것이 이제 딱 되면서 닮아야 할 사람은 바로 그분인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침 한 3시고 4시고 잠이 안 오면 일어나면 성경 말씀이 있고 또 내가 심심하면 성경 말씀이 있고 하는 게 제 취미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매일 읽어도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어려움에 딱 처했을 때 그게 나와 내 삶과 말씀이 일치되고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내가 어떤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 내가 뭘 할까 즐거운가 항상 기뻐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려고 하면 뭐 잡다하게 많은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쉬는 순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이런 마음 갖는다는 것이 그거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무엇에 깊이 빠지는가. 어느 순간순간에도 감사와 감격을 주는 말씀에 빠지는 것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발전하게 하고 나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퇴직하고 자원봉사도 하다가 자원봉사도 열심히는 하려고 하지만 학생들 지도하는 자원봉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제가 하는 건데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이 뭐가 심각하냐?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 지구온난화. 이거 너무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그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이 주범을 잡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주범이 바로 뭐입니까? 붉은 재앙의 산불, 예측할 수 없는 폭우와 폭설. 지금 해마다 이루어지잖아요. 예? 지금 온도가 작년보다도 훨씬 더, 이제 작년이 제일 시원한 날이고, 올해는 더 더워지는데, 이걸 감지를 못해요. 이게 지구온난화로 해서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뜨거워지는 지구의 숙명, 폭염, 열대야, 가뭄. 세계적으로 사람이 지금 수십만, 수백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잘 명심해야 한다는 거. 네 번째는 허전을 이어가는 조용한 습격, 해수면의 상승. 지금 바닷물이 얼마만큼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데, 우리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지구의 제일 중요한, 살리는 숨구멍이나 마찬가지는 어딘지 아세요? 우리 김용춘 박사님? 뭔지 아세요? 아마존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아마존이라고 생각했거든. 살리는. 아마존이 아니에요. 태평양이란 말이에요. 태평양. 72% 이상 지구를 차지하는 물인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터전이 위험하는 조용한 습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지금 6도 이상 상승하고 여러 가지 문제, 이 네 가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도 기후가 너무너무 향상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길이 뭔가? 그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21년 12월 5일 안산 햇빛 발전소를 보고 나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몰라도 이것이 최고다 해서 그걸 이제 만들어서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지구를 그린 녹색 혁명을 일으키고 기후위기 비상을 일으키는 거다. 바로 지금 지구는 지금 산소호흡기를 입을 정도로 지금 뜨거워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이 인구가 지금 보니까 84억이나 됐어요. 84억 가까이 되는데 엄청나지. 사람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하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게 4톤이 넘어요. 내가 하는 탄소 중립을 하려면 소나무 30년 된 30그루 정도 이상을 내가
심어서 내가 발생하는 것만 내 개인이 밥 먹고 이렇게 배설하고 뭐 하는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무로 심자니 땅도 없고 또 기르자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햇빛 발전소를 만들면은 한 구자만 해도 소나무 30년 된 한 그루 심은 것과 똑같아요. 30 그루 30 이게 한마 39자는 300만 원 정도 하면 나도 탄소 중립 실천자가 되고 비상 기후 비상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1년 12월 13일 준비 모임 한 12명이 해서 시작해가지고 역사가 이제 그게 그 작은 생각 하나의 역사가 2022년도에 1월 22일 창립해서 바로 3개월 후에 김상호 시장이 계실 때 저걸 했고 이제 쭉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2024년 그리고 벌써 3년이 지나고 4년 차 작년 3월 8일 날 제가 또 이사장까지 되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2025년 이사장으로 사실은 저는 이사장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70에 은퇴를 해가지고 은퇴한 사람 내 친구들 60에 다 은퇴해가지고 다 논다고 완전 할아버지 돼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을 하니 얼마나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는 거 한마디로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는 거다. 에너지 프로슈머. 나의 정책성은 70 지금 이거 하면서부터 나는 에너지 프로슈머다 라는 이런 정체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남 햇빛발전소 여기 있잖아요. 100kW 1년 발전량이 어떻게 되냐 45가구 45가구는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58톤의 온실가스 감축해준다. 얼마나 큰 돈이에요. 자기가 전에도 뭐 종이도 주고 별짓 다 해봤는데 그 100배, 1000배 이상은 내가 하더라. 가만히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돈도 은행에서는 이자로지만 이것은 그냥 전기를 생산해주고 그 돈, 한전에서 받는 돈으로 또 배당금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 6,649그루. 지금 현재 우리 하남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자, 이렇게 호권이 125, 2022년 10월 26일 날 우리가 다시 이게, 개통을 해가고 전기 생산을 했어요. 이때 준공식 때 이현재 시장이 뭐라고 그랬더니, 안 오는 거야. 내가 뭐 가냐. 당신이 시장이니까 와서 좀 축사도 하고 이렇게 해라니까 안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야기를 별로 안 했죠. 그리고 나서는 안 돼서 이렇게 이제, 이게 딱 하니까 우리 이제 하남 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이 어느 정도까지 틀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공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권이 3, 4호기, 4호기는 12월 달에 개통됐고, 이제 3호기가 이번 4월 말. 사실 그게 한, 작년 9월 때 되리라고 했는데, 이게 딜레이 되고, 한전에서 제가 잘 안 해서 계속 딜레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서수원과 월암, IC, 다 빈 땅이잖아요, 빈 땅. 근데 김동연 지금 도지사님이 아주 잘한 거야. 그 빈 땅 가만 놔두면 뭐 돼. 발전소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석탄 발전소 한 2개 이상 된 정도 전기를 만들고 있으니 얼마 좋아요. 이런 식의 서수원과 월암 IC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5호기도 이 공사는 작년에 9월, 10월 달에 다 했는데 한전에서 연결이 안 돼가지고 6호기도 이렇게 거의 다 됐어요. 했는데 지금 지중화 공사를 해달라 해서 지중화 하다 보니까 지금 한 7월이나 8월쯤, 7월 말까지는 잘하면 됐으면 좋겠는데 하루라도 빨리 돼야 우리가 자립하고 올바로 쓰고 그 다음 단계로 갔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
해가 이렇게 분산돼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에너지 전환이 바로 석탄에서 햇빛 발전. 이게 햇빛 발전 아무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전기 쓰면서 내 휴대폰 쓰고 이 전기가 어떤 전기냐에 따라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써요. 그냥 이래서 담대한 전환 이걸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저는 생각에 하남시민 에너지 협동조합 이런 지속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할 만한 이런 워크숍도 할 수 있고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모든 것을 만들고자 꿈을 꾸고 있죠. 에너지 학교도 만들고 해서 우리 하남시가 모름지기 어느 도시보다도 에너지 자립 도시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종합관찰센터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너지 텃밭 우리 작은 내 옥상 이런 데다 햇빛 발전 만들어서 저거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은 탄소 중립의 출발점. 내가 탄소 중립 실천자가 되자. 여기서 조합원이라 내가 혼자 하려면 안 돼요. 그것도 아무 이익이 없는데 하남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에 얼마 안 되는 거 은행에 할 거 그냥 조금 넣어놓고 많이 넣으면 안 되겠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공사가 막 이루어지면 많이 넣어주면 더 좋고 이 뭐 펀드로 해서라도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더 좋지만 조금씩이라도 해서 같이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자. 그래서 프로슈머의 출발점이 되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나도 에너지 전환을 함으로 에너지 프로슈머 나도 프로슈머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도 프로슈머가 되겠습니다. 시작. 나도 프로슈머가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